대통령 특별사절로 유엔에 간 그룹 BTS가 미국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4일 귀국했습니다. BTS는 제76차 유엔 총회 연설과 유엔 SDG 모멘트 인터뷰를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시 방문, 미국 ABC 방송 인터뷰 등 활발한 특사활동을 펼쳐 전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큰 사건은 BTS가 유엔 본부를 배경으로 찍은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유엔 본부에서 찍은 이 뮤직비디오는 마이클 잭슨도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BTS는 전세계의 스타가 되면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불러오며 놀라운 경제적 가치를 입증받았지만 이번 유엔에서의 연설과 뮤직비디오는 전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TS란 세계적인 K-POP 스타가 미국 가서 유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자 그동안 BTS를 뛰어넘겠다는 일본의 아이돌들이 얼마 전 펼친 충격적인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아라시 후에라는 일본 신세대 그룹 식스톤즈와 스노우맨이 합동 공연을 펼친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일본의 대형 소속사 자니즈 소속으로 지난해 1월에 나란히 데뷔해 일본 내에서 서로 경쟁하며 BTS 타도를 외쳤습니다. 특히 식스톤즈는 BTS가 한 시상식에서 물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자 직후 자신의 발라드곡 무대에서 물 위에서 공연하며 물을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또한 BTS가 미국 제임스 코든의 카풀 가라오케라는 쇼에 나오자 자신들도 바로 가라오케라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월 BTS가 미국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오른 직후 일본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식스톤즈가 섹시하고 와이드하다며 그래미 쇼를 따주세요라는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유창한 일본어로 이 일본 아이돌을 향해 여러분은 엄청 세쿠시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짜고 치는 듯한 이 한 발언을 가지고 식스톤즈는 마치 전세계 팬들이 자신들을 그래미에 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며 비정한 각오로 앞으로 세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독 BTS를 의식한 일본 아이돌 그룹 식스톤즈는 함께 데뷔한 스노우맨과 함께 BTS에 대적할 수 있는 진정한 세쿠시한 필사의 무기를 보여줬습니다. 식스톤즈와 스노우맨은 벌거벗고 목욕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등 충격적인 합동 공연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 공연에서는 의상이 전혀 필요 없었고 단지 바가지 하나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한 국내 네티즌은 눈물 나는 합동 공연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다른 국내 네티즌은 개그 콘서트 박성광이 생각나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은 일본은 역시 성진국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자니스가 저렇게 해서라도 일단 투자 금액을 뽑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BTS를 따라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안타까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표 아이들이 이렇게 낯뜨거운 세쿠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BTS는 미국에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를 만나 한복을 선물로 줘 이를 입고 인증샷을 보여주었고 24일 함께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를 내놓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BTS는 최정상 보이그룹과 밴드와의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전세계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한복을 선물로주며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은 K-팝의 원조라고 했던 J-팝이 밀리는 것 외에도 최근 전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도 초조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을 때 2014년 개봉한 일본 만화 원작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를 따라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일본은 이런 장르는 자신들이 원조라며 이를 표절했다며 한국 드라마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데스게임 장르는 일본에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던 장르였고 한국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일본에서의 조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최초로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22개국에서 1위를 점령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은 한국적인 면을 담으면서도 범지구적인 공감대를 건드렸고 무엇보다 배틀로얄류의 드라마는 참가자들의 서사가 생략되어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를 잘 설명해서 공감을 얻어내고 대중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소수가 즐기는 오타쿠적인 문화라 여겨지는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장르를 한국의 여기에 개연성과 공감대를 불어넣어 대중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이런 장르까지도 세계적으로 소화내는 한국의 솜씨에 놀라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티셔츠가
39.95달러에 올라왔습니다. 이 티셔츠의 주인공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두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착용한 일종의 단체복이었습니다. 또한 극중에서 두 번째 게임 달고나 뽑기 키트도 약 30달러에 판매 중이고, 극중에서 주인공들이 배식을 받았던 옛날 도시락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도시락의 가격은 35달러로 국내 온라인 가격보다 10배가량 비싸지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은 미국 트위터 트렌딩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비싼 가격에도 코스튬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영화 기생충처럼 이번 오징어 게임도 제2의 짜파구리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폭발력을 재확인하며 더 많은 자본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는 인상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보컬팀을 심사하던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문화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고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고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친 넷플릭스가 작정하고 만든 하반기 최고 기대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개 예정인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등 연기파 배우가 총출동한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화 부산행, 반도 등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 작품으로, 지옥의 내용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부응한 종교단체 새 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지옥은 이미 제46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외신에 열띤 호평을 얻었습니다. 지옥의 최초 상영을 본 관객들은 독창적이었다, 부산행과는 또 달랐다, 모든 에피소드에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의장력은 놀라웠다, 지금까지 최고의 캐릭터 등의 소감을 남기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북미 매체 CG 매거진은 부산행의 감독은 그의 웹툰을 인터넷 시대에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종교의 발현을 고찰하며 성가하기 무서운 이야기로 각색했다고 했고, 시네마 델리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방식이라며 연상호 감독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 출연한 한국 배우들에 대해서 놀라운 연기력과 시나리오의 힘이 언어 장벽을 쉽게 뛰어넘도록 만든다, 자막을 읽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스토리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 유아인은 조용하고 인상적인 사이비 교주 캐릭터로서 활약한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미리 본 일반 관객들은 빨리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다며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드시 정주행해야 할 다음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확실히 흥미로운 작품이고 나머지 에피소드들이 시리즈 내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배우들 연기에 대한 헌신은 내가 본 어떤 것보다도 놀라웠다. 한류는 오래전부터 아시아에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지만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하겠습니다.